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 국가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 국가 간에 어떤 교류와 또는 전쟁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오늘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교류와 전쟁이고요. 그래서 그 성립했던 국가들에 대한 이야기, 특히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중점적으로 볼 국가는요, 중국의 한나라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네, 동아시아 국가 간의 교류에서는요, 교류 방식은 주로 정복과 교역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복 같은 경우에는 영역을 확장하고 필요한 물자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정복 전쟁이라는 걸 많이 하죠. 뭐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이 기억하는 전쟁으로도 뭐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이제 물자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복이나 침략 활동을 했고요. 교역이나 화친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제 통신사나 우리 뭐 연행사 같은 거, 뭐 견당사 나중에 또 공부하겠지만 그런 내용처럼 물자를 확보하고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런 교류를 방식을 택하기도 했었다라는 게 이 두 가지 동아시아 국가 간의 교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복 침략과 교역의 화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 교류를 어떻게 했는가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잘 기억해 두길 바라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세 번째 이제 동아시아 국가 간의 교류에서 대표적으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국가들은 바로 이 흉노입니다. 흉노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있었죠. 우리 흉노의 특징은 그렇죠. 유목민족이었다라는 특징이에요. 유목민족이다 보니까 농사 안 짓고요. 그리고 정착보다는 이동 생활을 주로 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선생님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고 싶은 것들, 물자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농경민에 대한 교역과 약탈이 병행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한나라인 고조, 한나라 고조, 우리 군국제 했던 한나라의 고조에 승리를 하고 화친을 합니다. 이 승리했다는 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이게 바로 평성의 치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평성의 치욕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그 백등산 전투라는 것을 합니다. 백등산 주변에서 이제 한나라 군대와 흉노 군대가 맞닥뜨려서 싸우는데 거기서 흉노가 이긴 거예요. 흉노가 이기다 보니까 화친을 맺으면서 매년 다량의 물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한나라에 대한 우위를 흉노가 지켜나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한뿐만 아니라 주변 종족으로부터도 공납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요, 흉노열전이라는 이제 사마천의 사기에 보시면 한 고조와 묵특의 대립이 보입니다. 그래서 백등산에 몰아넣고 포위했다. 이게 바로 백등산 전투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흉노의 연지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고요. 그리고 나서 한 역시 군사를 끌고 돌아간 후에 유경, 아들이었던 유경을 사자로 보내서 화친조약을 맺도록 하였다라는 것을 봤을 때 이 당시만 하더라도 한 고조 때만 하더라도 그렇죠, 흉노가 한에 비해서 세력이 강성했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서 고조선, 그 당시 이제 고조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만 얘기했었죠. 위만 연과 대립할 정도로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했었고요. 한나라 성립을 하면서 주변 세력으로 확대를 했는데 요 시기는 바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위만 조선 시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위만 조선 시기에서도 고조선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위에서는 흉노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한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고조선이 있다라고 본다면 물론 이제 국가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겠죠. 고조선이 굉장히 큰데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흉노도 크게 성장하고 있고요. 고조선도 크게 성장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반대로 한은 이렇게 위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거를 떨쳐버릴 그런
사람이 등장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누구였다? 한무제였다라는 겁니다. 한무제 같은 경우는 일단 흉노랑 전쟁을 펼칩니다. 그래서 흉노를 고비사막 이북으로 아예 축출을 해버리고요. 깐수 지역에 군현을 설치를 하면서 아예 그 흉노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이제 흉노를 위로 밀어버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흉노를 막기 위해서 장건이라는 사람을 서역이라는 거는 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파견을 했었습니다. 파견을 해서 월지라는 여기 월지라는 나라에 이제 가서 같이 흉노를 물리치자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게끔 장건을 보내는데 결국에는 실패를 해요. 월지랑 손을 잡고 오지는 못합니다. 월지랑 동맹을 맺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러면서 서역지방과 비단길을 아예 장악을 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었다라고 하는 게 그 장건의 서역 파견의 의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길을 개척을 함으로 인해서 흉노를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동서교역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었다라는 게 이 비단길 개척의 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무제는 서역 지역에 장건을 파견을 하고 비단길을 개척을 하고 흉노를 몰아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아래에 있던 남비액과 고조선을 차례로 멸망시키면서 고조선에는 한 4군, 그 다음에 남비에서는 9개 군현을 설치를 하면서 고조선과 남비의 지역까지 직접 통치를 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미안해요. 사료를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지요. 자, 무제께서 남쪽으로 백월을 멸망시켜 7군을 세우시고 북쪽으로는 흉노를 물리쳐서 풍요로운 땅을 빼앗으셨습니다. 동쪽으로 고조선을 정벌하여 현도와 낙랑군을 세우시어 흉노의 왼팔을 자르셨습니다. 또한 서쪽으로는 오손과 손을 잡아 분황, 주치안, 장예 세 군을 설치하고 강족을 떼어놓으셔 흉노의 오른팔을 잘라버리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흉노를 밀어내기 위해서 서역 손잡고요, 남월, 고조선을 각각 멸망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오늘의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교류와 전쟁을 펼치는데 전쟁이라는 주제가 있는데 각각 교류와 전쟁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살펴본 거는 이제 어느 나라를 중심으로 그렇죠. 한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한 나라의 한 나라 무제 때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한 고조 때 흉노에게 평성의 치욕을 겪었지만 한 무제 때 들어와서 위로 뻗어나가는 위로 세력을 그리고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위쪽에서는 흉노를 막아 세우고요. 그 다음에 한무제 서쪽으로는 누구를 보내요? 그렇죠. 장건을 보냈다. 장건을 파견하더라 라는 모습 보였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고조선과 그리고 베트남 지역인 남비의 지역을 각각 멸망시키더라 라는 식의 교류와 전쟁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짧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앞서 우리 3차시에서 굉장히 많은 영상을 봤잖아요. 그 국가들의 수립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 한 무제 때 어떻게 중국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할 수 있었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1단원이고요. 다음 시간엔 우린 2단원에서 만나도록 하지요. 고생 많았습니다.